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연말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스몰캡 3선을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년 유망 섹터와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만한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이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가정하고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보니까 내년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 가치주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대형 기술주들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 안전한 주식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의 어떤 중형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 밑에 있던 기술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은 대형 기술주들 외에는 소형 가치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캔들 차트가 지금 뱅가드의 스몰캡 밸류, 그러니까 소형 가치주들 ETF 차트고요. 그리고 아래쪽 분홍색이 이제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가 만약에 이제 빅테크 기업만 가지고 했다면 결과는 또 달라졌을 텐데, 전체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소형 가치주들이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굉장히 그 종목들이 좀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한 1년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 기술주 아니면은 중소형 가치주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소형 가치주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유효할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소형 가치주에 이제 우리는 내년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내년의 주요 토픽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내년에도 고물가 압력은 상당히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과연 성장 가능한 수요 산업이 뭐냐, 그걸 봤을 때 이제 철강 쪽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도 이제 3번 올리느냐 4번 올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했을 때 화학 쪽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팬데믹 오미크론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오미크론이 지금 어디로 갈지 사실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봤을 때 제가 페니 주식 쪽을 그래도 조금 만져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또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중소형 가치주,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철강, 화학, 페니 주식 이 3가지를 합쳐서 이 가운데 종목을 좀 골라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무엇일까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 하면은 기존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금 관련된 투자들, 뭐 광산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시장의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이 비트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동돼 버렸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시장이 겪어보지 못했던, 최근 한 20, 30년 내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인플레이션을 또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과연 어떤 게 핵심인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단순하게 물가 상승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상승을 과연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커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기존에 10,000원 하던 게 어느 날 15,000원이 됐으면 소비자가 그걸 리저너블 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만 영화관의 어떤 그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수익이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그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쪽이 굉장히 내년부터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건축 관련해가지고 표에서 보듯이 도로나 항구 쪽에서 5,170억 달러가 지금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교량 쪽하고 고속도로에 1,100억 달러 들어가고 여객과 철도 쪽에 66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전력 쪽에도 650억 달러, 총에서 직접 투자만 7,580억 달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 또 위원회에 배정된 금액들을 보면 또 수천억 달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도 철강 생산량 자체가 왼쪽 표 보시듯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철근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자그마치 5% 이상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 하나 제가 가져왔던 종목은 CMC, 즉 커머셜 메탈이라는 그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안정되게 매출이나 순이익도 꾸준히 성장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35달러인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에서 그 돈 다 대줄 거니까 그 가격 그렇습니다. 인상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커머셜 메탈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자 이제 화학주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화학산업과 그리고 이제 탑픽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하나로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화학주의 특징은 차트 보시면은 이제 화학주와 S&P 500 ETF의 어떤 그 비교 차트가 되는데 지금 저 약간 핑크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쪽을 보시면은 2015년도하고 2019년도, 2020년도 시장입니다. 그때가 시장이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때 화학주들이 시장보다도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어려울 때 화학주들이 안정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고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 아침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어제 아침 방송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관련된 어떤 그 이산화티타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8%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표에서 보듯이 8.7% 지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의 재무 제표를 봤을 때도 안정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어제 이제 제가 크로노스라는 회사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시면은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주들을 실적이 근거가 되는 화학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노스 월드와이드를 화학주 가운데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세 번째가 그 세 번째 이슈가 오히려 페니 주식에서도 한번 좀 뭔가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페니 주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위험한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시장이 어려울 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일반적인 인문학 개념을 시장에 가지고 오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보수적이라는 단어는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조달 가능한 자금 내에서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가난한 유태인들의 일반적인 투자법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이제 페니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정말 내가 내 월급을 건드리지 않고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모을 수 있는 그렇게 조달 가능한 자금만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존닷컴이 15년이 걸렸죠. 지금 그 150배 상승하는데 15년 넘게 이렇게 걸렸는데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페니 주식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되면서 동시에 투자되는 데가 통신 쪽입니다. 그래서 벌스 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1달러 미만의 주식입니다. 또 하나는 썬다이얼 그로스라는 그 기업인데 뭐냐면 바로 마리아나 관련된 주식입니다. 마리아나는 지금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어쨌든 18개 주에서 레저용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계속 진행형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FDA의 국장이 대마초에 좀 긍정적인 또 그런 분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면 이제 1달러 미만의 주식인데 이런 1달러 미만의 주식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액으로 묻어두는 그런 투자도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의 전 재산 가운데 50%를 쏟고 이러지 말라는 말씀이시고. 예, 아닙니다. 알바로만으로도 이제 모을 수 있는 그 정도 돈을 이런 페니 주식에도 한번 넣어보자. 거기에서도 높은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은 물론 존재하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내년에 유망해 보이는 섹터와 그리고 거기에서의 탑픽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